질문으로 배당주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주도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경기가 막 재개되고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안전한 예적금에 넣어놓을까요? 좀 더 위험한 경기 타는 주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향은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은 경기가 막 좋아진대. 기업들이 돈 잘 벌 것 같대. 그러면 보통은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거 넣잖아요. 은행이나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목님 왜 요즘 리츠 안 좋아요? 이러시는데 딱 요 그림입니다. 개별 이슈가 아니고요. 뭐 유상증자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정말 사소한 이슈고 보시면 검은색이 금리인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리츠예요. 파란색이 리얼티 인컴이고 빨간색이 리츠 ETF고 요게 이제 헬스케어 리츠인데 경기가 안 좋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리츠나 이런 방어주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경기 회복되나? 금리 좀 인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리츠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리얼티 인컴만 빠진 게 아닙니다. 특별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이런 비교적 안전한 방어주 배당주에서 돈 빼가지고 좀 더 위험한 고위험 자산 예를 들면 지금 항공주 뭐 이런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좀 더 위험에 베팅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개별 주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아니다. 소문님 지금 무슨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할게요. 리얼티 인컴. 제가 봤을 때 이 걱정되는 건 두 가지예요. 진짜. 첫 번째,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거나 두 번째, 너무 많이 투자했거나 이건데 구글에 영어로 리얼티 인컴이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리얼티 인컴일 때 회사명부터가 부동산 인컴, 이름부터가 인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회사인데 회사 소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그냥 첫 줄에 월마다 배당 주는 회사 거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인데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들어가시면 회사 홈페이지인가 이게 무슨 홍보 홈페이지인가 싶을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맨 첫 줄에 이 회사는 94년에 상장했는데 연평균 15%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회사 첫 줄에 써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주가 잘 올라요 라고 회사 대문에 써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거의 주가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써 있는 게 배당. 우리 회사 614번 연속 배당 지급했고요. 96연속 분기 배당 증가했고요. 매년 끊임없이 평균적으로 4.3% 배당 성장했습니다. 대놓고 써놨어요. 이렇게 회사 첫 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소목님 이거 뭐 배당 주는 건 알겠는데 뭐 하는 회사인데요? 보시면 그냥 엄청나게 큰 부동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부동산 임대 회사인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만 6,700개가 넘고요. 고객만 630여 개 고객사 그리고 미국 전체 거의 주에 다 들어있고 영국 포함해서 지금 유럽으로 진출까지 해서 막 그냥 우량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목님 그래서 얘네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말할 수도 없이 다양하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게 특정 분야에 쏠림이 없어요. 58개 사업 부문으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뭐야 완전 잡탕이네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의도적으로 분산한다고 써놨거든요. 보시면 이것만 딱 바르시면 돼요. 완전히 다각화해놨는데 한 고객이 10%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세븐일레븐부터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매장들 있죠. 달러 제네랄, 페덱스, 달러트리, 월마트, 샘스클럽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의 유통 리테일 우량 고객들을 10년, 20년 장기 임대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도 일시적으로 주가는 빠졌지만 뒤에 보여드릴 건데 끄떡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영화관이나 헬스장이 좀 피해보지 않았냐. 근데 그거 비중이 별로 안 큽니다. 영화관한테도 임대 주고 헬스장도 임대 주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한 회사들의 임대 주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엄청나게 분산을 일부러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임대 매장 수만 3,000개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쫙 뿌려놨고요. 계속 부동산 사모으는 기업이고 미국 모든 주에 골고루 분포해놨는데 영국도 진출했고 이제 유럽까지 부동산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임대 기업입니다. 임대 기업. 고객사들한테 대부분 대기업이죠. 대기업들한테 임대료 받아서 우리한테 배당으로 뿌려주는 기업이에요. 이 실적이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전체 부동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전체 보유 부동산만 6,700개인데 공실 부동산 거의 끄떡 없고 코로나 때 잠깐 늘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수준이죠. 이러니까 작년에도 배당 컷 안 하고 버티는 끄떡이 없는 거죠. 그냥 주가는 박살 났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막 회사 리포트 보시면요. 자기들이 성과를 비교해놨어요. 우리 회사가 리츠 중에서도 제일 변동은 작으면서 성과가 좋아. 리츠 중에서 거의 탑 수준입니다. 실제로. 변동은 작으면서 성과가 좋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말이야 500개 주식 중에서 리스크 대비 성과가 상위 5%야. 다른 거랑 비교해도 이렇게까지 막 자기네들이 우리 회사 주식 좋아요라고 이렇게 IR 자료에 넣어놓은 겁니다. 홍보 잘하죠? 그런 상황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5% 정도 사업해서 돈을 법니다. 따박따박 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이런 거에서 언제 돈 벌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그냥 따박따박 월세 받는다. 그리고 주가는 물가 상승분 이상 정도, 돈 풀린 정도로는 받쳐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주식이지 이걸 뭐 테슬라나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애플, 마소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성장주가 아니니까. 배당주. 다만 주의할 점은 좀 성장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주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인기가 좀 줄어든 주식이긴 해요. 이렇게 계속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어디에 부동산 샀는지 보니까 미국에도 사고 유럽에도 샀는데 기본적으로 임대 계약이 10년, 11년, 10년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이에요. 이런데 우량 부동산 사서 여기 보시면 어디 쓸 건지 보니까 이커머스 창고 뭐 이런 용도로 쓴다. 이런데 물류 창고 사서 임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에도 확장하고요. 계속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여기 묻어놓고 배당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워낙 부동산이 많으니까요. 매주 임대료가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계속 올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도 임대료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임대료 따박따박 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26년 연속 배당 성장 한 번도 깎은 적 없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하면 좋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부동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정말 위기가 온다 이러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최근 들어서 성장성이 좀 둔화된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화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소몽님 리얼티 인컴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얼티 인컴이 20년 지금 상장 이후로 S&P 500을 이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리얼티 인컴이 주가가 안 오르는 주식도 아닙니다. 보이시죠? 리얼티 인컴이 장기로 주가가 봤을 때 아직도 시장을 이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리얼티 인컴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갔던 주식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 이런 주식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많이 좀 줄어든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리얼티 인컴을 2018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왜냐면 이때 저도 미국 주식 하고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요. 리얼티 인컴이 시장을 2년 동안 이겼기 때문에 참고로 이때 이제 배당주 인기가 진짜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당주 책도 내고 막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에 특히나 더 열광했던 이유가 시장보다도 그냥 리얼티 인컴 사놓으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보이시죠? S&P 500이 2년 동안 이렇게 오를 동안 리얼티 인컴이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사람들 더 오르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리얼티 인컴 뭐 하루에 한 주 모으기 막 운동하는 분도 있었고 매달 모아가지고 모으는 거 인증하는 분도 많았고 약간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리얼티 인컴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발 돈 풀기가 오기 전만 해도 약간 정상적인 시장일 때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주식입니다. 그냥 4% 배당 받으려고 그냥 넣어놨는데 주가가 뭐 2년 만에 40% 오르면은 지금이야 에이 소몽님 이게 많은 거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 테슬라 같이 막 고성장하는 주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인기가 많았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겪었으니까 이 주식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이때 그냥 넣어놨는데 쭉 오르니까 수익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얻어맞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 때 반토막 정면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계좌가 반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리얼티 인컴 들고 있던 주식이. 그랬던 주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만 해도 리얼티 인컴이나 배당주가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배당주 인기가 많이 죽었죠. 성장주 이런 걸로 가는데 어쨌든 이건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배당 깔아놓는 주식으로 보시면 좋겠다.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배당률은 4.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배당률 가지고 투자 시점 판단하는 법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배당률 차트예요. 요거 가지고 매수 매도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리얼티 인컴 여러분들 평균이 대략 어디서에서 움직이는 것 같나요? 배당률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5% 여기가 4%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4, 5 요 정도 사이 정도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배당률이 4.5 정도 넘어갔을 때 사면 완전 땡큐 맞죠? 좋은 매수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4.2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 근데 소몽님 저는 한 주씩 그냥 소액으로 살 건데요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타이밍 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배당률 4.4, 4.5 넘어가면 사면은 최소한 내가 평균보다 매력적인 배당률 구간에서 사는 거니까 남들보다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두시면 좋겠어요. 배당주도 이왕이면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 워낙 저금리고 하니까 소몽님 이거 투자해서 언제 돈 법니까? 이러신 분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 20% 주식 오르면 참 좋다 생각했었는데 배당 4% 받으면서 지금 워낙 저금리 시대고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런 건 성에 안 차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가요. 근데 그래도 또 이런 배당 받으면서 그냥 월세형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은퇴 앞두신 분들 이거 투자해놓고 그냥 진짜 쉬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막 테슬라 몰빵해놓고 이럴 순 없잖아요. 좀 변동성 크고 위험하니까. 주가 상승이 현금 가치 방어는 충분히 해줍니다. 주가 상승분 플러스 배당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방어는 해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추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리 상승기에 리츠가 위험하다던데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 리포트는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결과부터 말씀드려서 최근 60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 리츠가 어땠는지를 봤더니 6번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은 리츠가 심지어 일반 시장보다도 좋았고 그리고 6번 중에 2번은 시장보다 나빴고 1번은 시장과 비슷했다. 이 말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리츠가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은 속설이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견이고 오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제로 부동산 임대료를 상승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버리면 부동산 건물주들이 임대료로 전가시켜버리죠. 월세 상승시켜버리기 때문에 실제 통계상으로 오히려 여기 주식보다도 부동산 리츠들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잘한다. 배당 올려버리고 임대 올려버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리츠가 안 좋다. 이거는 좀 편견이고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내용은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 리포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리포트입니다. 리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